대학생이 되면서 독립하게 된 지수는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다. 학교와 가까운 오래된 빌라를 선택한 지수는 이사 후 처음 맞는 밤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른 새벽, 지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분명 건물 외벽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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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리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되었지만 피곤한 몸은 금방 다시 잠에 빠져들게 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수는 이웃, 주민과 인사를 나눴다. 할머니 한 분이 빌라 입구에 서 계셨는데 친절하게도 동네에 대해 여러 조언을 해주셨다. 가끔 밤에 고양이들이 지붕 위를 다니며 내는 소리가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 밤 지수는 또다시 새벽을 깼다. 이번에는 사각, 사각 소리에 덧붙여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들어와. 알 수 없는 말들이 계속 들려오자 지수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전기 스탠드를 켜고 주변을 살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이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졌다. 지수는 점점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갔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창문 밖을 봤지만 어두운 밤거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지수는 옆집에 사는 친구 영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영희는 유령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담대한 성격이었고 지수의 집에서 자면서 이야말로 무슨 정체인지 알아내자고 했다. 그날 밤 둘은 소리를 기다리며 깨어 있었다. 새벽 2시가 되자 어김없이 사각, 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끈질기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영희는 그때 아이디어를 냈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의 반대편 창문을 열고 조용히 나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빌라 밖으로 나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벽에 무언가를 긁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놀란 둘은 소리치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 남자는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흉측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도구가 들려 있었고 벽에는 뭔가 기묘한 글자가 가득 적혀 있었다. 그러나 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다. 지수와 영희는 급히 뒷걸음질쳐 빌라로 다시 도망갔다.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두 사람은 그 남자가 지역의 정신병력자로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지수의 빌라 옆 벽에는 CCTV가 설치되었고 남자의 흔적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그날의 공포와 그 기묘한 글자는 지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다. 그녀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글자의 의미와 그 남자의 의도를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시계는 자정에 가까워 오고 있었고 피곤함이 몰려왔다. 오늘따라 노트북마저 이상을 보여 파일이 자꾸만 손상되거나 저장되지 않는 불편한 상황이었다. 결국 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회사 밖으로 나와보니 밤하늘엔 별 하나 없이 구름이 가득했고 가로등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게 느껴졌다. 주변이 조용한 것은 오히려 더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지만 퇴근 시간에서 한참 지나치게 늦었기에 주변은 한산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사람이 거의 없어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땐 나 혼자였다. 이상하게도 옆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미세한 소음이 느껴졌고 나는 그 소리가 귀에서 멀어지는가 싶더니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져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철이 도착했고 열차에는 몇 사람밖에 타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며 아무 칸에나 올라탔다. 열차는 출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꺼림칙한 감정이 가시질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 불안감을 달래려고 했지만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에도 무언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다. 잠시 후 기차가 터널을 지나는 동안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모든 것이 깜깜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곧이어 바람이 스치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어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불이 다시 켜졌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 좌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은 비어 있었고 아까까지 몇 명 있었던 승객들은 사라져버렸다. 믿을 수 없었지만 확실히 나는 혼자였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둘러 열차에서 내렸다. 플랫폼에 서서 다리 한쪽이 휘청거렸지만 정신을 붙잡고 출구로 향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움직일 수 없었다. 숨조차 쉴 수 없던 상황에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발소리가 멈추자 한기와 함께 누군가가 넌지시업으로 스치는 느낌만이 남았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나는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관문을 잠그고도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다. 다음 날 회사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이후로 매일 밤 퇴근할 때마다
그 발소리와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런 밤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지하철을 타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출근하지 않는 내 상태를 이상히 여긴 회사 동료가 내 집을 찾았을 때 나는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글씨만 남아있었다. 내가 경험한 그 끔찍한 밤들은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간 마지막 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괴하고 섬뜩한 분위기로 변해가며 결말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그런 스타일의 긴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구석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편의점에서의 일이다. 나는 대학 졸업 후 취직 준비를 하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은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엔 거의 손님이 없어 공포 영화의 비명소리를 멍하게 듣거나 때때로 시달리는 종은 없는지 CCTV를 확인하는 것이 나의 주된 업무였다. 어느 날 밤은 유독 조용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가게, 밥 가로등 불빛은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다. 천둥 소리가 들리며 조용한 매장에 우르릉 쾅쾅 울려 퍼졌다. 일을 시작한 지 몇 주가 되어서인지 이런 환경에도 꽤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날따라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비에 흠뻑 젖은 한 중년 남자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낡은 우산을 힘겹게 접으며 그는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다. 징그러운 걸음으로 매대 사이를 어슬렁거리던 그의 시선이 내 쪽을 향했을 때 나도 모르게 숨이 멎을 뻔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린 채 기이하게 빛났다. 여기 뭘 좀 찾고 있어서 그래. 그가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엔 왠지 모를 진동이 묻어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쇼핑 바구니를 바닥에 던지듯 내팽개쳤다. 바구니 속엔 여러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오래된 녹슨 나이프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본능적으로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나이프를 손에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그 순간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고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나가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점점 그 사건을 잊어갔고 다시 일상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곧 시작되었다.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어딘가에 홀린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거나 아무 말 없이 물건을 들고 가만히 서 있거나 했다. 그들의 얼굴은 뭔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지만 아무런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어느 날 나는 CCTV 녹화를 다시 보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무리 돌려보고 찾아봐도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남자가 들어온 시간대,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이즈와 화면 글리치만이 반복되었다. 그날 밤 편의점 뒤편 쓰레기 창고 근처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두려운 마음에 뒷문으로 다가갔을 때 느린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다가왔다. 문틀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가 점점 멀어질 뿐이었다. 소리가 사라진 뒤 나는 그동안 꾸며온 일화가 이곳에 얽힌 괴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분이 이상해졌다. 이 편의점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밖에서 커다란 울부짖음이 들렸다. 놀라운 나머지 급히 밖을 살폈지만 비에 젖은 공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는 순간 그 밤에 남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나이프 대신 이상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종이를 내밀었다. 종이에는 뜬모를 글자가 가득했고 해독할 수 없는 내용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내 이름이 끼어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만두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끝이 났지만 그 편의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때때로 그곳을 지나칠 때면 아직도 안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나를 계속 내려다보는 것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동시에 그날처럼 기류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